먼저 참 오랜만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한 게 제가 CCTV나 이쪽 부분에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같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굉장히 키워드로 뜨고 있는 AI라든지 AI보다는 CCTV 쪽 영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입장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정도를 같이 공유를 하고, 아마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먼저 이제 소론에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최근에 디지털 트윈, AI 이런 키워드를 많이 쓰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 동향 한 3개 정도의 연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 3개 정도의 연구 사례, 그리고 이제 그런 데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CCTV는 앞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홍수가 나고 하면 위에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는 뉴스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저런 하천 상황을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저런 부분들 어떤 유황. 근데 저기서 이제 최근에 연구하는 것들은 수위라든지 유속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수체 탐지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뭐냐면 안전 차원에서는 저게 아마 제 기억에는 21년도에 반포대교에서 의대생이 익사했던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도 안전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CCTV들을 이용해서도 저런 것들도 충분히 추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녹조, 저것도 과학원에서 환경과학원에서 이제 공유하고 오픈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주요 지점에서의 녹조 현황들을 저렇게 드론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저런 영상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런 영상들을 우리가 수문 조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초보자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 국내 같은 경우는 AI 허브라고 하는 게 저기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 연구 동향을 찾다 보니까 AI 허브에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학습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AI 허브라고 하는 저런 내용들이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라든지 USGS도 제 이미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CTV를 통해 좀 전에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황 정도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뭘 볼 수 있을까 하면은 이제 수위, 당연히 이제 저런 식으로 화면에서 이제 어떤 스케일을 추출해서 수위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유속 부분은 지금도 현재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저 끝에 앉아 계신데 하여튼 LSPIB라고 하는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LSPIB라든지 ADCP 등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속을 산정을 하고 그걸로 거기로부터 유량을 산정하는 그런 접근은 실제로 이제 수문 조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녹조라든지 수변 구조 변화 모니터링, 그리고 녹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정량적인 분석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수에 대해서도 강수하는 소리까지도 듣고요. 다음에 영상에서의 어떤 그 길이 같은 등을 통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측정 같은 경우는 저 우측 아래에 있는 저런 어떤 부분들을 계측을 통해서 강수량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 유속을 빼고는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문 자료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폰트가 깨졌네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게 제 기억에 한 4, 5년, 2020년 정도에 국가천 관리 CCTV라고 해서 약 3,000개 지점 정도에 개소당 약 3개의 CCTV를 설치하는 그 사업이 완료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더불어서 홍수 통제소는 수위 관측 모델링이나 수위 관측소에 모니터링하는 CCTV가 약 250여 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꽤 많은 하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를 통해서 많이, AI라는 말이 우리 수자원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게 AI 홍수 예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홍수 예보에는 이미지 자료에 대한 활용은 전혀 없습니다. 관측이나 홍수 예측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 학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수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소요 시간 등을 줄이고, 그다음에 개소수를 굉장히 늘려서 실제 연구관분들이 굉장히 품을 많이 팔았던 그런 지점들을 자동화시키는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 AI 홍수 예보에도 앞으로 이제 CCTV라든지 이런 영상 자료에 대한 활용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홍수 예측, 이것도 이제 때 맞춘 연계 디지털 트윈 구축이 되어 있고, 아마 올해인가 내년에 아마 그게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역시 CCTV 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기존의 어떤 모델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CCTV에 대한 CCTV라기보다는 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도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 8,000여 대의 CCTV, 하천 감시 CCTV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우측 하단에 이건 동영상인데 되네요. 이게 어제 밤에 지금 구축하시는 분들 업체에서 그 단톡방에 올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여기서 현재 하고 있는 건 객체 감시를, 아까 그래서 익사 사고라든지 그래서 시민분들 그리고 차량 등을 통해서 홍수가 감지가 되면 이제 계신 분들을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 정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금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AI 통합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수 상황 통합 관제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군것에 가서는 좀 전에 이거 봤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상류 혹은 그 상하류에 있는 수위 관측소로부터 관심, 주의, 경계 등의 수위가 발령이 됐는데, 그때 시민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을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 전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혹은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루머 많다는 걸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사례 정도밖에 못 찾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좀 기술을 개발해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하천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중에서 객체 인식을 하고 하는 것들은 약 3,000개 지점에 한 대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현재 사람이나 혹은 차량 등을 인식하는데도 현재 그거마저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채도와 명도가 바뀌면서 인식이, 그러니까 카메라 노출 정도가 그걸 빨리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챗GPT를 하니까 나와서 한 부분인데요. 이 하이드롤로지 앤드 얼스 시스템 사이언스라고 하는 저널의 심사 중인데, 이건 오픈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저널이, 심사 중인 저널이 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한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비용으로 이제 이 연구는 수위 측정 시스템을 야간 조건에서도 24시간 수위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독일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 조명, 여기 적외선 조명이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제 15분 간격으로 약 2.5년간에 총 한 21만 장 이미지를 사용해서
활용하고 이 적외선 조명이 있는 것들만 뽑아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영상을 획득하고 AI 기반 수면 분할, 다음에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지상의 지점 레퍼런스 데이터 레벨로 잡을 수 있는 GCP를 인식을 하고, 다음에 3D 모델을 투영하고, 다음에 수위를 계산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일련의 모듈들. 여기는 당연히 뭐 CNN이라든지 DCNN 등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퍼넷이라든지 뭐 여기는 RCNN을 썼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 기법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자세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김성문 박사님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위에 있는 사진들이 주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있는 건 오렌지색, 아래 좌측에 있는 건 주간 영상,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야간 영상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아마 수동으로 그냥 한 거니까 저걸 위에 것을 참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간 영상은 이제 잘 따라잡고 있고요. 다음에 야간 영상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RGB, 그러니까 색의 삼원색이죠. 그것들 값이 플랫하게 나오면은 야간으로 인식해서 그다음에 구역을 이제 또 다른 로직을 이용해서 야간에 대해서 구역 등을 설정하고 물선을 따는 그런 식의 로직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2.5년간의 어떤 데이터들인데 아주 그 합리적인 범위 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마 3개강의 4개 지점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차가 약 한 4, 8, 7cm, 다음에 상관계수는 약 0.93에서 0.99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여기 에러가 나는 것들은 식생 성장 시기, 그다음에 홍수계 주로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1년이 경과하면 유지 관리를 안 하면은 1년 정도 경과하니까 정확도가 저하되더라는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연구로서는 IR 조명, 그러니까 적외선 조명, 그다음에 카메라 교정, 식생 관리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제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것은 이제 도시 침수 부분인데요. 감시 카메라가 CCTV 영상과 딥러닝 기반, 이건 DCNN이라고 뭐더라?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DCNN의 영상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소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수위를 정량적으로는 계산을 못하고 소피라고 하는 게 이게 아래인데요. Static Observer Flooding Index라고 해서 전체 픽셀 수에서 물로 판단한 픽셀 수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수의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값인데 요 값들 하고 실제 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요게 기본적인 로직인데요. 그냥 어떤 센서를 통해서 바로 어떤 수위를 잡는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AI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SOP라고 하는 인덱스를 뽑아내는 거, 두 개의 트렌드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정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소피의 값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성적으로지만 그래도 어떤 침수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도시 구간이니까 뭐 카메라 1 같은 경우, 다음에 차고, 다음에 공원 등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마 참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은 가장 기본적인 AI 모델을 적용한 거고요. 이게 정강 모델을 적용한 거.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인식하기 쉽도록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게 뭐죠? 파인 튠드, 파인 튠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7개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더라고. 7개의 그러니까 어떤 정강을 안 시키고 7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그런 기법을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거 같은 경우 이 첫 번째 단에서 좀 AI 모델을 적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인 튠드는 이 두 번째 단에서 적용을 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좌측에 보시는 건 이게 아까 짧게 보였던 수위 곡선입니다. 시간에 따른 수위의 변화인데 이제 이게
이게 정강을 한 거고요. 이게 베이식인가? 그리고 하여튼 빨간 선이 아마 파인 튠드를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따라가더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ROI가 리전 오브 관심 영역이죠. 관심 영역에, 그러니까 관심력만 한 경우에 되는데, 이제 어떤 이게 이게 아마 이 마지막에 파인튠 될 겁니다. 그래서 스케트가 갈수록 이제 노이즈들이 많이 줄어들더라 하는 그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한 건데, US 사실은 수자원조사 기술원의 최대 라이벌이 USGS지 않습니까? 그래서 USGS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USGS도 유사한 HIVIS라고 해서 하이드롤 이미지 비주얼리제이션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 미 본토에 꽤 많은 CCTV를 영상을 획득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복구하는 기법으로 WGWS1이라고 하는 어떤 AI 모델을 적용해서 복구를 해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튜닝이 된 영상들을 가지고 LSPIB 등을 이용해서 유랑 등까지도 분석을 하는 그런 식의 로직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WGWS1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아마 그레이드가 5단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PSNR은 이게 피크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고요. 다음에 CM이 뭐였더라?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것도 아마 시뮬레이터 쪽일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이 그러니까 처리를 해서 많이 보정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조사 기술원 같은 경우도 이런 USGS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수자원조사 기술원이든 홍수통제소든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현재는 이런 영상에 대한 것들은 유속, 그러니까 LSPIB라든지 ADCP 등을 통해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직접 개척하는 것들만 수문조사로서 의미를 갖게 지금 현재 법령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 제도도 되어 있는데, 이런 이미지 자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값들도 앞으로 수문 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앞으로 관리가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유 교수님께서도 농어촌공사도 잘 관리하려고 한, 첫 번째로 그래서 그 의식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이게 3년 전에 이제 한 건데 서울대 팀에서 한 것 같고요, 과제를.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역시 이제 3,200여 개의 CCTV를 이용해서 AI 분석을 실시간 수익 산정을 했고, 이제 충청북도 2개 저수지에 18,000개 이미지 이용했고, 수체 영역 분할 유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것 같고요. 수위 분류는 CNN, 레스넷 등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확보를 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뭐냐고 하면, 관측값과 이 모델에 통해서 나온 값들의 상관성이 이렇게 선형적 관계를 갖는다는 결론을 받았고요. 이거는 내용이 요거는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시 카메라에 대한 도시 침수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자원공사 AI 센터에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년부터 23년간에 걸쳐서 해가지고 외국하고 국외하고 다른 게 학습 데이터가 오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약 1000장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하고,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물 수체를 탐지를 하고, 그다음 물 영역을 추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 딥러닝 기반으로 객체 인식 모델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홍수 기준 운영을 위해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구축을 했고, 그다음 연도에 악조건에서도 물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많이 개선을 했다. 이게 아마 저조도에서
이게 IR은 흑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조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를 제대로 탐지를 하더라. 다음에 이물질 빈물등이 왔을 때도 이렇게 노이즈들 끼어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현재 기술을 진보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이제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도시 침수에 대해서는 요 전세 시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량적인 침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없고 정성적인 부분 정도, 침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재작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AI 기반 수주한 빅데이터 품질관리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환경부 R&D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자판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인식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로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일로 가서 이제 업체분들을 뵀더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표를 읽는 과제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근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워낙에 목자판이 천차만별이라 그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 연구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는 이게 AI 허브에서 목자판 영상들을 나름대로 추출해서 이런 분류를 하고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이런 것들에 모든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접근이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목자판 인식을 표준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가 됐으면 실제 적용을 했을 때 값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꽤 많은 꽤 정확한 데이터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게 결과였습니다. 현재 이제 요 정도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현재 여건 변화,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이제 AI라든지 디지털 트윈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CTV 같은 경우도 하청 감시용으로 8,000여 대, 수위 관측용 감시용, 이건 사실은 지금 이것도 아마 지금 수문조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는데 여기 하청 감시용은 하천유역청, 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위 관측 쪽 감시용은 통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관리 주체를 일어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서 나오는 영상들을 바로 적용을 어떻게든 수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술들이 아주 기초적인 연구 단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연구 여러 가지 했다면 적용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빨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과거에는 보면 우리 이렇게 학회 같은 데 오면은 이런 연구를 해서 훌륭한데 정책이 안 돼서 조금 빨리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새 느낌은 뭐냐면 오히려 이런 룸들을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으니 우리 연구자들이 분발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 동향으로 보면은 이제 CCTV 영상을 이용한 하천 수위 산정, 도시 침수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발히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냐고 하면 촬영의 제약 조건을 앞으로 향후의 개선 방향을 극복해야 될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동향 아까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 한계를 뭘로 잡고 있냐면 자료 수 부족,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건 몇만 장 단위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몇천 단위. 결국은 오더가 한두 개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부터 축적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잘 공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AI 허브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좋은 아이디어로서 거기서 같이 통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확도 그렇지만 극복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과 영상자료 학습과 연계한 AI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이 적기적소에 지금 현재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서는 연구 개발 현재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일관된 방향 설정,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향 설정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결과들 그러니까 수공이 하고 있는 거,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거, R&D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실용화 단계로 바로 올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고 현재 있는 노하우들을 집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동력이라든지 드라이버 동력을 환경부에서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동향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문조사 항목 현재 6개로 정의되어 있고 유량을 제외한 나머지 강수, 수위, 유사량, 토양수분, 정발산량 등은 다 직접 개척으로 되는 부분들로 수문조사 공인을 하고 있거든요. 수문자료를.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떤 간접적인 산출되는 이런 방법들도 수문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길을 터줌으로써 연구자들이 더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2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제가 AI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럴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외국 기술이나 우리나라 기술이나 기술 격차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 하나 차이가 제 느낌에는 데이터 셋의 개수 정도인데 일단 그것들 어떻게든 극복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국제 표준에 등록하는 것을 우선하는 게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똑같이 그거를 우리 쪽에 투영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기술들을 만약에 한다면 바로 ISO에 표준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뭐냐고 하면 그런 기관들이 환경과학원,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ISO 표준 그 관리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ISO 표준으로도 바로 어떻게든 빨리 타국보다 국외보다 빨리 등록시킬 수 있도록 관과 학이 같이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러려면 먼저 연구자들이 좀 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저를 포함해서 저는 문외한이지만 포함해서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초보자의 감상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